그 일 이후로 나는 계속 아팠어. 눈을 떠도 다시 감아도 온몸이 달아올랐지. 기억은 흐릿했고 방 안은 자주 흔들렸어. 이틀째 밤 나는 거의 의식을 잃었었대. 며칠 뒤 아버지가 처음으로 말했어. 엄마도 나처럼 알았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었다고. 나는 숨죽이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어.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들에 소름이 돋았지. 엄마는 죽기 전까지 이상한 말들을 했대. 거기 있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그리고 어떤 밤엔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창문을 열고 울었대. 아버지는 그걸 신병이라 불렀어. 마을 어른들은 다 그렇게 불렀대. 병인지 기운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그건 사람을 앗아가는 거라고. 엄마는 끝내 나아지지 않았고 겨울이 지나갈 무렵 조용히 숨을 거뒀대. 아버지가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서 나도 오빠도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어. 하지만 내가 그 천들을 보기 시작한 뒤로, 그리고 마당에서 쓰러진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거야. 아버지는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어.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었대. 구겨진 종이엔 단 하나의 문장만 적혀 있었어. 그 매듭은 반드시 풀어줘야 해. 열이 내린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어. 하지만 몸이 낫자 이상하게 방 안이 더 낯설게 느껴졌어. 창문에 이슬이 맺혀 있었고, 그리고 그날 밤 창밖에 누군가 서 있었어. 흰 셔츠를 입은 여자, 긴 머리. 그 여자는 가만히 서서 우리 집을 보고 있었어. 나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고 그 순간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렸어.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어. 얼마 전 죽은 옆집 여자였어.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 눈이 없었거든. 검게 비어 있었어. 나는 뒷걸음질을 쳤고 놀라서 황급히 커튼을 닫았어. 그날 이후로 그 집의 마당은 점점 가까워졌어. 진짜로 가까워진 건 아니야. 그냥 집 안에 있어도 그 천들이 문틈 너머로 느껴졌어. 그 후 한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어. 여전히 그 집 마당엔 천들이 있었지만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지. 한동안은 우리 집 문 앞까지 와 있었다가 어느 날부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어. 바람이 없는데도 천은 가끔 흔들렸고 그 흔들림에 익숙해지면서 나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척했어. 그게 정말 끝났다고 믿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러 갔다가 시장 어귀에서 마을 아주머니를 만났어. 오래 알고 지낸 분이었지만 서로 인사를 주고받을 정도지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는 아니었어. 나는 조심스레 물었어. 저희 집 바로 옆집요. 예전에 누가 살았는지 기억하세요? 아주머니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어. 아, 그 집이면 불났던 집 말하는 거지? 그땐 참 끔찍했어. 집은 다 타고 시체도 제대로 못 찾았다는 말도 있었거든. 근데 그 여자만 살아남았잖아. 운인지 불행인지 그날따라 그 집 여자만 밖에 있었대. 나는 숨이 멎는 기분이었어. 그 여자요? 그래, 그 할머니. 너네 옆집에서 혼자 살았잖아. 아, 루아는 불난 거는 모르겠구나. 그래, 네가 태어나기 전 일이니까. 그 순간 모든 장면이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어. 그 여자는 이사를 온 게 아니었던 거야. 그럼 내가 본 가족은 아이들, 남자, 여자, 그들은 누구였을까? 그때 죽은 가족들의 환영이었을까? 떠나지 못한 영혼들이었을까? 그 여자가 할머니라면 나는 그녀의 영혼을 본 걸까? 집에 돌아온 후 나는 혼란스러웠어. 아주머니가 해준 이야기, 그 불타버린 집과 살아남은 여자,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지. 나는 그 가족을 본 게 분명한데 그들이 없었다면 그건 뭐였을까?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 천들은 여전히 거기 있었는데 근데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 형태가 명확해 보였거든. 머리, 몸통, 발목까지 정확히 묶인 사람의 모양이었어. 그 여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변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형태가 완성된 것처럼 보였어. 그들은 할머니를 기다린 게 아닐까?
혼자 남은 그녀가 걱정돼서 그동안 곁에 머물렀던 것 같아. 그 포콘의 천, 그게 단지 가리는 천이 아니라 영원히 머무는 마지막 껍질이라면 이제 그들은 정말 떠날 준비가 된 것 같았어. 사라진 몸 대신 남은 영혼을 포콘 천 안에 돌돌 감아 준비를 마친 것처럼 느껴졌지. 그리고 이제 나에게 그 매듭을 풀어달라고 하는 걸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다시 날 찾아온 건지도 몰라. 그날 밤 아버지가 나를 불렀어. 오빠도 옆에 있었지. 우리는 거실에 조용히 앉았고 아버지는 무겁게 입을 열었어. 외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했지. 나의 외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아주 오래 활동했던 무당이었대. 정확히는 죽은 자의 기척을 느끼는 사람. 인도네시아에선 둥운이라 불리는 존재였대. 엄마는 그 영향 아래에서 자랐고 가끔은 외할머니처럼 이상한 걸 느낄 때가 있었대.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가 마지막에 남긴 말을 들려줬어. 이 아이는 나중에 저들을 보내줘야 할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말했어. 엄마가 그렇게 변해가는 게 싫었다고. 귀신 같은 걸 믿지도 않았고 엄마가 둥운 같은 존재가 되는 걸 견딜 수 없어 했다고 했어. 그래서 무시했대. 엄마가 무언가를 보았을 때도 그걸 그냥 지나쳤고 결국 엄마는 아버지가 싫어하는 걸 할 수 없었대. 몸이 약하시기도 했고 그 기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던 것 같아. 나는 문득 엄마가 무언가를 남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엄마가 남긴 유품을 다시 꺼내 보기로 했지. 엄마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는 오래된 천 한 조각을 꺼냈어. 엄마가 생전에 쓰던 소지품들 중 하나였는데 그땐 그저 오래된 홈코피인 줄만 알았지. 천을 펼치자 그 안엔 종이 2장이 겹쳐 들어 있었어. 한 장엔 손글씨로 문장이 적혀 있었어. 이름을 묶은 자는 마지막으로 그것을 풀 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다른 한 장에는 얇은 선으로 그려진 도형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건 마치 포콘천을 접는 순서 같기도 했고 어떤 봉인의 구조 같기도 했어. 나는 그걸 그대로 들고 다시 그 집 마당으로 향했어. 천은 여전히 내 장이었고 그 중 하나는 유난히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지.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 천 아래를 들여다봤어. 그 아래엔 작은 종이 쪽지가 묶여 있었어. 거기엔 낯선 여자 이름이 있었지. 칼리나라는 이름. 그리고 전에는 보이지 않던 매듭이 보였어. 그 종이를 묶고 있던 실. 그게 분명히 보인 거야. 다행히 그 실은 손에 잡혔어. 그래서 살짝 당겼어. 실을 풀자 천의 형태는 다시 자유로워졌고 하늘로 날아갔어. 바람도 없는데 살랑거리면서 나는 나머지 3개의 천도 매듭을 찾아 풀었어. 등 뒤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스쳤고 나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지. 그날 밤 이후 그 천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 아마 내가 지난번에 매듭을 찾지 못했던 건 아직 그들이 떠날 준비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야. 얼마 전에 죽은 그 할머니, 그녀의 4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을 때니까 그들은 그녀를 기다렸던 것 같아. 혼자 남은 할머니도 그녀를 두고 떠날 수 없었던 가족들도 이제는 함께 자유로워진 거겠지. 아마 엄마도 그들의 안타까움과 사랑을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들을 잘 보내주길 바랬던 거겠지. 그 이후로 나는 다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일은 없었어. 아마 나는 원래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 엄마가 그들을 위해 아주 조금 나에게 그 기운을 남겨뒀었나 봐. 혹시 너희들도 어느 날 낯선 천이 보인다면, 그리고 그것이 허상이라면 꼭 매듭을 찾아서 풀어줘. 그래야 그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